안녕하세요.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36살 직장맘입니다. 결혼한 지 6년째이고 아이 키우다가 직장 다시 나간 지는 1년 조금 넘었어요. 일하는 엄마들 다들 그렇듯이 늘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네요. 다행히 남편과 육아와 산임을 같이 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낸 사연은 남편과의 불화 사연은 아니고요. 저를 개무시하던 시가 식구들에게 한 방 먹이고 지금은 완전히 전세 역전해서 저한테 아무 말 못하게 된 스토리예요. 그 시댁 식구가 누군고 하니 다름 아닌 제 손아래 동서입니다. 결혼해서 대부분 시모나 신호와 갈등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연들 중 의외로 동서지간 갈등도 꽤나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제 남편은 연년생 남동생이 있는데요. 이 남동생이 재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동서라는 여자가 정말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제 자존심을 건드리고 속을 긁어서 얼마 전에 작은 복수를 해준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동서가 큰 회사 다니고 집안도 좋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저 역시 동서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불편한 시댁에서 말동무가 한 명 생기는 거라서 좋아했습니다. 처음에 동서가 우리 집에 인사하려고 왔을 때 진심으로 기뻤고요. 동서는 저보다 3살이 어렸는데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마냥 좋았던 반면 동서 입장에서는 먼저 결혼해 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제가 좀 신경 쓰이는 존재였나 봐요. 결혼하기 전 시댁에 인사 왔을 때부터 저에 대해 은근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 저를 경쟁 상대로 생각했던 건지 결혼 준비하면서 유독 저와 비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서도 친정 식구들처럼 사회에서 새로운 사람들 사귀는 것처럼 그냥 내 진심으로 대하고 도리어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고 그럼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동서와 신경전이 자주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결국 화가 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워낙 스펙 좋고 잘 나가는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하려고 아이 갖는 것도 마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 동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패션 브랜드 회사에 다닌다는 동서는 인상이 세련되고 도도한 이미지였어요. 처음 동서를 보고 느낀 건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말을 참 똑똑히 잘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님이 묻는 말에도 어찌나 또박또박 자기 생각을 잘 말하는지 나보다 참 야무진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동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하면 일 계속 할 거니? 큰애는 애 키운다고 일 관두고 집에 있는데 너도 일하다가 아이 가지면 집에서 아이 키우는 게 더 좋지 않아? 어머니 말에 동서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결혼해서 일 관둘 생각 없고요. 아이를 당분간 가질 생각이 없어요. 이건 민호 씨랑 이미 합의한 거고요. 저희 내 집 마련하고 목표한 돈 모으기 전까지는 둘이 맞벌이 하려고요. 그리고 요즘 집에 있는 여자들은 메리트 없어요. 여자도 돈을 벌고 경제권이 있어야 집에서 큰 소리 치죠. 하하하하 그러니? 그래, 네 말이 일리 있다. 아이 갖는 거야 뭐 급할 것도 없는데 천천히 낳아도 되는 거지.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당돌한 동서 말에 당황하실 정도였습니다. 하긴 요즘은 맞벌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데 애 낳고 아등바등 사는 것보다는 동서 생각이 현명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한테도 궁금한 게 많은지 둘이 있을 때 저한테 많은 걸 물어보더라고요. 형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그냥 동서 회사 근처에 있는 회사 다녔지 뭐. 이런 말을 시작으로 제 일이며 가정사까지 궁금해하는 겁니다. 제 친정이 그리 잘난 것도 없어서 그냥 적당히 여동생이나 하나 있는 거 얘기하고 말았는데요.
저한테 이런 것도 묻더라고요. 형님은 결혼하고 나서 일 관두신 거예요?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은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묻길래 그냥 적당히 받았지 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한 곳이라 7년 공부했는데 사정상 휴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말이야. 나중에 애 키우고 나서 일 시작할까 생각 중이야. 내가 받은 월급이 왜 궁금했는지는 지금도 당최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때는 적당히 대답하고 넘겼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 회사 다닐 때 성과 연봉제라서 받는 월급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동서와 대화하면서 안 건데 동서가 다니던 회사는 제가 회사 다닐 때 거래하던 업체였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과도 같이 미팅도 몇 번 했던지라 잘 알아요. 같은 계통에서 일했구나 싶어 반가운 마음에 말할까 하다가 어차피 지금은 다니지도 않는 회사라 그냥 말 안 했어요. 동서가 회사 가서 제 이름이랑 다녔던 회사 말하면 저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서요. 제가 대기업에 다녔고 남편보다 많은 연봉 받았다는 사실은 시부모님이나 도련님은 모릅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퇴직했으니 더 몰랐겠죠? 그런데 솔직하게 월급 받던 거 얘기하면 괜히 잘난 척하는 걸로 보일까봐 그냥 우물쭈물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시어머니가 저 대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얘는 한 200 정도는 받지 않았겠어? 그 정도면 여자치고 잘 버는 거지. 근데 애 낳고 나서 관두라고 했다. 괜히 애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그 돈이 더 들지 않겠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자 동서가 갑자기 자기 연봉을 오픈하더라고요. 저는 월에 350 정도 받거든요. 성과급은 따로 나오고요. 남편이랑 같이 버니까 돈 금방 모으겠다고 주변에서 되게 부러워해요. 이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 월급 얘기를 하길래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옆에서 도련님도 자기 예비 신부 막 축혀 세워주고 굳이 왜 지금은 일도 안 하는 나와 비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당찬 이미지로 동서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결혼 후였습니다. 가족이 되었으니 볼 일이 많아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서로 자주 보게 되면서 저와 동서와 시어머니 사이에 미묘하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문제는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들어보니 동서네 집안이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많고 집안도 좋은 처자가 우리 집 식구 된다고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들떠하시며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니는 저를 맏며느리감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조금 과거로 돌아가 저 결혼할 때 얘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아빠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 밑으로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자매 둘을 엄마가 정말 애 많이 써가며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주셨습니다. 다행히 아빠가 공직에 계셨던지라 엄마 앞으로 일부 연금이 나오긴 했지만 그걸로는 애들 공부시키는 거 답도 없었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 돌아가신 고2 때부터 정수기 회사 취직해서 다니셨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때 엄마 신나게 해주는 일이 제 할 일을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좋은 대학도 갔고 대기업 입사해서 근무했고요. 저랑 동생이 둘 다 취업해 다니면서부터 가정 형편이 금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친정엄마 집도 그때 장만한 아파트고요. 아주 못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이다 보니 시댁에서 아마 기대했던 며느리감에는 못 미쳤을 수도 있죠. 나중에 제가 그 나이를 낳고 나서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랬습니다. 너 이렇게 애 낳아준 걸로 나는 너 결혼하면서 서운했던 거 다 없어졌다. 그 말 듣고 나서야 어머니가 나를 맏며느리로 마뜩찮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 알게 되었죠.
표현을 대놓고 하시던 분은 아니었는데 동서가 집안에 들어오고 나면서부터는 어머니에게 계속 비교 대상이 되었는데 대놓고 저를 속상하게 하는 일도 가끔 있긴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입으로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은연중에 자꾸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둘째는 머리가 어찌나 똑똑한지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 받고 그 좋은 대학 다녔다 그러는구나. 아마 모르긴 해도 나중에 애들 낳으면 엄청 이쁘고 머리도 좋을 것 같지 않니? 지난주에 판턴 좀 치려고 갔는데 음식 해놓은 거 보니 음식은 또 어찌나 잘하는지 정말 우리 둘째 아들이 장가 한번 잘 갔지 뭐니. 네, 동서가 참 똘똘하고 얼굴도 예쁘고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 어머니는 한술도 더 그러십니다. 그렇지? 피부는 또 어찌나 좋은지. 너만 피부 좋은 줄 알았는데 너는 될 것도 아니더라. 하참, 내가 갔을 때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다면서 나한테 용돈까지 주는 거 있지? 이러면서 녹음기 틀어놓은 것 마냥 동서 칭찬을 하시길래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맞장구 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저에게 동서 자랑을 하니까 대체 무슨 말이 듣고 싶어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가기도 했고요. 뭐 사실 도련님이 저희 남편보다 객관적으로 더 좋은 회사에 다니고 학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동서 만나서 결혼한 거겠죠? 그렇다고 제 남편이 별 볼 일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랑 크게 연봉 차이는 안 나지만 새 식구 충분히 쓰고 저쪽까지 할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당신 큰아들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저와 동서만 놓고 저렇게 비교하듯 말씀을 하시니까 듣기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에 일일이 대꾸하고 기분 나빠하면 한도 끝도 없는 일이라. 기분 나빠도 그때마다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러는 것 때문에 동서랑 사이가 소원해지는 거 원치 않았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당찬 줄 알았던 동서 성격이 참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후 만날 때마다 은근히 하는 자기 자랑은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자기 친오빠는 대기업 다니고 친정아빠는 말하면 다 아는 기업 임원까지 했다면서 잘난 척하는 건 차라리 들어줄만 했습니다. 저는 남의 얘기 들어주는 건 자신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자기 얘기를 하면서 저를 교묘하게 끌어들입니다. 형님, 제가 지금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세요? 형님도 그렇게 현실에 안주해서 집에서 남편 월급으로 먹고 살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취업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자기 개발하셔야죠. 제가 연봉이 이만큼 될 때까지 정말 피 터지게 노력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형님이 이전에 취업 준비할 때랑은 요즘하고 차원이 달라요. 뭐 이런 식으로 가짜는 조언을 하는데 제 귀에는 솔직히 충고처럼 들리더군요. 직장 다니는 게 그렇게나 부심을 부릴 일인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지만 어차피 앞으로 계속 볼 사람이고 싶고니 잘 지내봐야지 했는데 그 뒤로도 동서가 저를 은근히 견제하고 무시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첫 명절 때인가 추석인지 설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친족분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 동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저는 명절 하루 전날 시댁에 가서 어머니와 같이 음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미리 저한테 동서는 일이 바빠 같이 음식 준비를 못한다고 미리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에도 동서랑 도련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도착하나 싶어 제가 동서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지금 제사상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몇 시쯤 도착하는 거야? 오고 있는 거 맞지? 그랬더니 네 형님, 길이 막혀서 한 30분 늦을 것 같아요. 길이 막혀 늦는다길래 어쩔 수 없다 싶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0분이라더니 1시간 반이 다 되어서야 나타나더라고요. 어른들이 모두 자기네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서는 미안한 기색이 없길래 거기서부터 저도 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참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네가 손인 형님이잖니? 네 동서한테 한마디 해라. 그런데 제가 거기서 동서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괜히 형제지간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시어머니가 나서서 군기를 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동서한테는 싫은 소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제사 지내고 다 같이 밥 먹으려고 상을 차리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동서가 앞치마를 벗더니 겉옷을 입으면서 자기 신랑에게 가자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련님이 대뜸한다는 말이 처가가 전주라 지금 출발 안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이 사람 친정으로 출발하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황급하게 전이며 떡이며 음식을 싸주시더니 둘째 도련님 손에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 얼른 가라. 친정모모님 기다리시겠다. 형님 치우는 거 도와주지 못하고 먼저 가서 죄송해요. 어? 아니야 동서 여긴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 친정모모님 안부 전해드리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속으로는 조금 씁쓸했습니다. 동서 내외는 시댁에 온 지 2시간도 안 돼서 자기네 친정으로 홀랑 가버리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에게 너그러운 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네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친정이 그렇게 빨리 간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거의 혼자서 명절 음식 준비하고 상 차리고 치우고를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하는 일은 아니지만 명절에 가끔 한다고 해도 며느리 입장에서 반가운 노동은 아니잖아요. 저는 동서와 서로 도와가며 수다도 같이 떨면서 시댁 행사를 하는 로망이 있었는데 그게 다 허망한 생각이었구나 싶었네요. 어쨌든 그것 말고도 동서는 시댁 행사에는 미리 와서 일을 거둔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김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김장할 때도 자기네 담아갈 김치통만 놔두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매번 토요일만 하는데 동서 다니는 회사는 뭐가 그리 바쁜지 토요일에도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오기 싫어서 대는 핑계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어머니도 다 아시면서 매번 그냥 오냐오냐 하며 넘어가셨고요. 그리고 꼭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이런 때는 돈으로 생색을 내려 합니다. 같이 시부모님이랑 식사를 하면 도련님도 아니고 꼭 동서가 계산해서 가서 카드를 내밉니다. 그래도 형님이 계산하는 게 맞겠다 싶어 제가 계산하겠다고 하면 한다는 말이 형님 그냥 넣어두세요. 이건 제가 계산할게요. 그 돈으로 나중에 애기 먹을 거나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마치 자기가 동서가 아닌 제 형님 노릇을 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버이날에도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용돈 얼마씩 드리자고 했더니 형님, 그 돈 보태실 형편은 돼요? 무리하시는 거면 저희가 좀 더 낼게요. 물론 저를 정말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면 제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 맞죠. 대한민국 어느 동서가 형님 형편 어려운 거 생각해서 자기가 더 부담한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분명 그 말투와 태도는 저를 은근히 까내리는 의도였기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 거고요. 제가 어디 여행이라도 가거나 사고 싶었던 가전제품을 산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아주버님이 돈 잘 버나 봐요? 형님이 돈 쓰는 거 따라가려면 아주버님 힘드시겠어요. 형님 나 아주버님 눈치 안 보고 사고 싶은 거 사려면 돈 같이 벌어야 할 텐데요. 아무래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말을 웃으며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쁘던지요? 과연 이 말이 제가 꼬여서 기분이 나쁜 건가요? 저는 진심과 꼬인 마음도 구분 못하는 바보는 아닙니다. 게다가
어찌나 제 앞에서 커리어 우먼 부심을 부리는지. 제가 집에서 애 보느라 매번 목 늘어난 스웨터나 입고 외모 신경 안 쓰고 다니지만 저도 꾸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렴 대기업 패션 브랜드 다녔던 사람이 기본적인 센스도 없겠어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동서는 제 앞에서 날씬한 뽐내면서 예쁜 옷 입고 출근하는 게 좋다고 매번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이제 옷은 거의 안 사 입으시죠? 하긴 집에 있으면 사계절 운동복 한 벌로 버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자가 직장인에도 다니면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 하니까 관리하기 마련인데 형님도 다이어트 한번 해보세요. 아기 낳기 전에는 되게 날씬하셨다면서요? 지금 다이어트 하는 중이긴 한데 살 빼는 게 쉽지는 않네. 나도 옷 입는 거 참 좋아하는데 말이야. 동서는 좋겠다. 지금 예쁜 거 많이 입어. 나중에 애 낳으면 그러고 싶어도 못하니까. 저는 나중에 애 낳아도 관리 잘해야죠. 집에서 애만 보면 툭 퍼지잖아요. 저는 그런 아줌마는 절대 되기 싫어요. 그럼 저는 관리를 안 해서 이 모양이라는 건지. 그 말이 꼭 저 들으라는 말 같아서 동서와 대화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무튼 동서가 왠지 저와 사사건건 비교하려고 하고 은근히 까내리는 언사를 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계속 넘어가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긴 했습니다. 이게 참 동서지간 문제를 남편에게 불평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형님인데 아내 동서 욕하는 꼴밖에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 혼자 기분 나쁘고 소갈이 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만 만나면 그놈의 직업 부심, 돈 부심 부리는 게 얄미워. 저도 직장을 다시 나가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고요. 아이도 3돌 지났고 어린이집 보내면서 맞벌이하는 엄마들 주변에 많은데 마냥 힘들 것도 없댔다 싶었습니다. 제가 틈틈이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정비해서 회사에 이력서를 돌려볼까 하며 막연히 고민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몇몇 사이트에 제 이력과 포트폴리오 정도 업로드만 해왔고 틈틈이 제가 일하고 싶은 회사 구인 공고를 검색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그 즈음에 제가 올린 이력을 보고 한 헤드헌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스카우트를 제의한 회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마음에 들어 했던 회사가 다른 것도 아닌 바로 동선의 회사라서요. 그런데 헤드헌터에게 연락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길래 받았었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익숙한 목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연 씨 오랜만이에요. 얼마 전에 연락 받았지? 나 시연 씨 이력서 보고 깜짝 놀랐지 뭐야. 그동안 대체 어찌 지냈어요? 어머 사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저야 뭐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이제 어린이집 다니니까 조금 한숨 돌렸고요. 근데 저인 줄 어찌 알고 연락을 다 주신 거예요? 나도 마침 같이 일할 경력자가 필요해서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시어신 포트폴리오 보니까 예전 감각 그대로던데. 혹시 우리 회사 올 생각 없어요? 지금 해외 바이어랑 진행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팀장급이 당장 필요해서 그래요. 일단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만나서 얘기 좀 할까요? 몇 년 동안 일을 손에 놓아서 제가 잘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이 바닥에서 시연씨 모르는 사람 있나? 일 잘하는 거 다 아는데 다른 회사 소문나기 전에 내가 모시고 싶어서 그래요. 그분은 제가 결혼 전 일하던 회사 거래처 여자 사장님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으로 제법 탄탄한 패션 부자재 회사였고요. 사람 인연이 참 무섭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다시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저한테 먼저 그런 제안을 할 줄이야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근황을 서로 주고받은 후 사장님이 워낙 급하다는 말에 저는 이틀 후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 알던 지인이기도 하지만 혹시 같이 일할 수도 있는 사람이니
오래간만에 저도 멋을 좀 부렸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무렵 약속한 회사 근처 카페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만나기로 한 장소를 사장님이 정하신 거라 몰랐는데 와보니까 이 근처에서 되게 힙한 곳이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데다가 다들 커피 마시러 온 거면서 왜 그리 차려입고 온 사람이 많은지 이리저리 사람 구경하느라 재미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회사 근처에서 활기찬 직장인들 틈에 있으려니 예전 생각도 나고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10년도 안 된 시간인데 나만 정체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저만 채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서글프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로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소리 주인공은 제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뜻밖에도 동서였습니다. 어머, 형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도 동서를 보고 깜짝 놀랐죠. 회사 근처인 줄 알았지만 그 많은 카페 중에서 하필 여기서 동서를 만났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림을 본 동서가 더 깜짝 놀라는 듯 했습니다. 짧은 찰나지만 저를 아래 위로 재빠르게 훑어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유명한 브랜드의 옷을 입고 가방과 구두까지 포멀하게 갖춰 입은 모습은 동서가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동서 회사 근처라 커피 마시러 왔나 봐. 나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왔지. 그럼 동서 얼른 볼일 봐. 저는 애써 동서와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제가 한껏 차려입고 거기 있는 게 안 입고 왔나 봐요. 아, 형님, 애는 어쩌고 이렇게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설마 혼자 커피 마시러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커피랑 디저트가 좀 유명하긴 하죠. 근데 저 비싼 편이라 거의 직장인들만 오는 곳인데 이 카페 핫플레이스거든요. 왜? 이런 곳에는 내가 오면 안 되는 건가? 나도 차려입어야 할 때는 이렇게 입기도 해. 그냥 대꾸 안 하려다가 애 키우는 엄마가 차려입고 이런 곳에 왜 왔냐는 듯한 뉘앙스에 저도 기분이 상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 2년이 저한테 이러네요. 아, 헤이, 제발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 한번 둘러보세요. 전부 젊은 친구들을 이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형님 같은 분이 자리 차지하고 있을 곳이 아니라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자리 차지하면 안 된다니. 여기가 뭐 그리 대단한 곳이라고 주변 사람들 생각까지 해주면서 와야 하는 거야? 아, 나도 일 있어서 온 거라고 말했잖아. 나 신경 쓰지 말고 동서는 동서 볼 일이나 보지 그래? 제가 그랬더니 웃는 얼굴로 농담하듯이 저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에요. 아흐, 근데 애 키우는 아줌마가 이런 커피숍에 올 일 있나요? 커피 다 드셨으면 물 흐리지 말고 조용히 나가세요. 여기 우리 직장 다니는 직원들도 많은데 저 너무 민망해요. 이러는 겁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인연한테 뭐라고 해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만나기로 한 분이 들어오셔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수연씨, 내가 좀 늦었죠? 미안해요. 회사 사장님이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을 때 저와 마주보고 있던 동서가 고개를 돌려 저를 부른 사람을 확인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이내 동서 얼굴은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본인이 다니는 회사 오너도 못 알아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입다지 반쯤 벌리고 놀란 표정이었는데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내가 얼른 가라고 했지? 이럴까봐 그런 거야. 동서는 같은 말을 해도 사람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어. 나 무슨 일로 왔는지 이제 궁금증이 좀 풀려? 나 동서가 다니는 회사 사장 만나러 왔다. 이제 됐지? 그때지 참았어야 하는 게 맞겠지만 그때는 저도 동서 말에 너무 화가 나서 그만 격앙된 목소리로 대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다급하게 저한테 묻더군요. 형님이 우리 회사 사장님을 어찌하시는 건데요?
왜 여기서 만나시는 건데요, 형님? 지금 빨리 말해주세요. 형님이 대체 뭐라고 우리 사장님을 사적으로 만나요? 개거품 물고 따지듯 말하는 동서가 하도 기가 차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 어찌하는 사이겠어. 나 예전에 일하던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니까 알지. 나 스카우트 하겠다고 만나자고 해서 나온 거야. 그 전에 일 때문에 자주 보던 분이기도 하고. 이제 궁금 좀 풀렸어? 볼일 다 봤으면 이제 그만 가봐. 동서는 자기 회사 사장을 보고는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연 씨, 방금 그분은 아는 사람이에요. 사장님이 묻길래. 네, 사장님 회사 직원이에요. 저랑 인연이 좀 있는 사람인데 우연히 만나서요. 그나저나 저한테 하실 말씀 바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수연 씨. 내가 전화로도 말했지만 이번에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나 해요. 이건 해외 바이어들도 많이 만나본 경험자가 필요한데 다들 왜 그리 결혼을 열심히 하고 애들을 키우느라 바쁜지 말이야. 알잖아요, 수연 씨. 이 업계 직원 찾는 거 힘들어. 이번에 나 좀 도와줄 수 없어요? 사장님은 이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보다 더 높은 직책과 연봉을 제안했습니다. 이왕에 일하려는 결심을 했는데 굳이 다른 회사와 비교하고 재고 싶지 않았고요. 저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가서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후 그 회사에서 팀장급으로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연봉 협상 때도 전 회사보다 훨씬 인상된 금액을 받기로 했고요. 직장 생활 시작하면 아이는 남편 직장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해서 퇴근할 때 남편이 책임지기로 했고요. 시댁에도 회사에 출근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애 때문에 걱정이 한가득이셨지만 젊을 때 둘이서 열심히 벌어야 한다는 말을 누누이 하셨던 분이라 당연히 저 일하는 거 반기셨고요. 웃긴 건 동서 반응이었는데 굳이 저는 일한다는 소식을 따로 알리지도 않았는데요. 저한테 연락도 잘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문자로 그날 왜 자기 회사 사장을 만났는지 집요하게 묻더라고요. 형님, 그때 우리 사장님이랑 무슨 얘기 하셨는지 저 알려주세요. 혹시 형님 다니던 회사에서 무슨 부탁이라도 해달라 그러던가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제부터 회사에서 동서 볼 수 있겠네. 나 그 회사 신입으로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동서 얼굴이 떠올라 고소했습니다. 신입사원 모집 공고도 없었는데 바로 들어온다고요. 형님 설마 우리 사장님 백으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어디 부서예요? 질문 공세를 하길래 제가 그랬죠. 회사 가면 어느 부서인지 알겠지 뭐. 동서가 그렇게 힘들게 피 터지듯이 노력해 들어간 회사인데 너무 쉽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한걸? 아무튼 나 회사 가면 잘 가르쳐줘.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욕심 많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그 성격에 배가 많이 아팠을 겁니다. 회사에 출근하니까 그 회사는 팀장인데도 별도 공간을 주길래 너무 좋았습니다. 첫 출근이라고 사장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저를 팀원들에게 소개했고 당분간은 프로젝트 때문에 TF팀을 꾸려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제가 무지막지한 능력자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회사 내 인트라넷으로 조직도를 맞더니 동서는 저보다 당연히 직책이 낮았고요. 일이 겹치진 않았지만 서로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끔 제가 업무 지시를 해야 할 일도 있겠더군요. 인사 발령 사항이 내부 게시판에 올라갔으니까 동서도 제 이름을 봤을 테고요. 그때부터 동서는 저에게 일절 문자리 뭐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회사 들어와서 한동안은 업무 파악을 하느라 야근도 자주 했어요.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 팀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팀원들과도 소통할 일이 꽤나 많았고요. 가급적 동서와는 만나지 않았으면 했는데 결국 한 번은 제가 업무 얘기를 해야 할 때가 있더군요. 요즘은 사내 전화로 직접 전화하는 것보다는 업무용 메신저로 소통하는 게 일반적이라죠. 그래서 저도 동서에게 업무용 메신저로 업무 파일을 가지고 내 방으로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와줬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메시지 남겼는데 동서는 분명 제 메시지를 확인했음에도 20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껄끄러운 동서지간이라지만 회사에서는 업무 때문에 부른 건데 유치한 반응을 보이는 동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20분이 훌쩍 넘은 후 노크를 하길래 들어오라 했습니다. 쭈뼛거리며 사무실에 들어오는 동서에게 저는 웃음기 쫙 빼고 바로 업무 얘기부터 했어요. 김은미 주임, 내가 분명 급한 일이니 바로 와달라고 했는데 30분이 다 되어가네요? 원래부터 직장 상사가 부르면 이런 식으로 행동했나요? 제가 따져 묻자 당황하더라고요. 일단 호칭부터 제가 이름을 부르자 가족이라는 딱지 떼고 얘기하자는 거 눈치채고는 바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한 거 알면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아요. 사장이 부르면 5분도 안 돼서 달려갈 사람이 왜 그래요? 오늘 보자고 한 건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 업무 협의 때문이에요. 일정을 당겨야 하는데 김주임네 팀에서 해줘야 할 일이 좀 있어서요. 제가 일 얘기를 시작하니 동서 역시 저에게 업무 설명을 했고요. 집에서 저를 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저를 직장 상사로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도 참 속물인가 봐요. 괜히 속 시원하고 통쾌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한참 동안 업무 얘기를 한 후 저는 동서에게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물어볼 게 많다는 얼굴을 하고 있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말 조심해줬으면 하는데 동서도 불만 없지? 암튼 반가워. 앞으로 내가 종종 부를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일 잘하는지 내가 잘 지켜볼 거야? 그러자 동서가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아, 네 형님.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유명하셨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할게 형님. 그래, 소문 들었으면 알겠네. 나 일 못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는 거 말이야. 이제 나가봐 동서. 만나서 반가웠어.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 저는 웃으며 말했고 동서는 아무 대답 없이 재빨리 방을 나갔습니다. 동서가 방에서 나가고 난 후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도로 내리면서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었네요. 그 전에 내 앞에서 커리어 우먼 행세하며 세상 잘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한껏 주눅들은 개처럼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나가더군요. 제가 심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동서가 저한테 얄미운 언행을 하고 무시하던 말했던 거 생각하면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일부러 괴롭힌 것도 절대 없고요. 제가 뭐 하자고 유치하게 그러겠어요? 다만 제가 동서가 다니는 회사에 동서보다 높은 직책으로 들어왔다는 게 통쾌할 뿐이죠. 저는 그걸로 된 거지 앞으로 회사 생활하면서 일부러 동서를 힘들게 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동서가 이번 일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 함부로 판단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버릇만 고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후 지금까지 저는 회사 생활 잘하고 있고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동서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와 동서와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일 없습니다. 제가 용돈도 그전보다 많이 챙겨드리니까 요즘에는 동서 자랑보다는 제 칭찬을 마르고 닳도록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도 참 속없고 귀여운 스타일이네요. 동서는 어찌 변했냐면요. 시댁에 모이는 일이 있으면 예전에는 추석이며 명절에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오기 일쑤더니 요즘에는 찍소리 안 하고 시댁에 옵니다. 제가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아는데 감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동서, 이번 설에는 하루 전에 와. 음식 같이 하자. 혹시 못 오는 건 아니지? 아니요 형님, 못 가긴요. 갑니다. 가요? 아침 몇 시까지 갈까요? 아침 9시까지는 와. 장 볼 것도 좀 있는데 와서 같이 보러 가자. 네 형님, 아침에 일찍 갈게요. 예전에 동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시댁에 오기는커녕 저한테 못 온다고 전화도 한 통 안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직장에서 무서운 상사인 제가 집에서도 무섭게 느껴졌나 봐요. 예전처럼 앞에서 잘난 척 하는 일도 이제는 없네요.
애엄마 운운하면서 능력 없는 여자 취급하는 일도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람 일을 참 모른다는 게요. 저는 당분간 직장 생활을 안 할 생각이었다가 동서 때문에 다시 일할 생각을 한 것도 예상에 없던 일이었고요. 설마 그 많은 회사 중에 동서네 회사의 사장님 도움받고 들어갈 줄은 더더욱 예상을 못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일이 그렇게 되면서 제 삶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동서지간 갈등이 있는 분들은 그 갈등을 어찌 풀어나가는지 궁금하네요. 서로 안 보고 사는 분들도 꽤나 많겠지요? 저는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동서회사 직장 상사로 있는 동안 아마 계속 저한테 깨갱하고 지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동서가 얄밉고 꼴보기 싫었는데 지금은 그냥 저러는 게 귀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본인도 저와 이런 일 겪으면서 느낀 바가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저도 동서를 무섭게만 대하는 일 없이 너그러운 형님의 모습도 보여주리라 다짐하면서 사연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동서에게 한 소심한 복수 이야기 재미나게 들으셨나요? 모쪼록 구독자분들은 현명하게 가족 간의 갈등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